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토리 고선장입니다. 마스크 쓰기가 참 답답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스크는 써야 되니까. 지금 사무실에 지금 난방기를 껐습니다. 추워요.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몸이 많이 나가지고요. 끄고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0대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을 직장으로 생각했던 회사,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돈하고 상관없이, 물론 전혀 상관없지는 않지만 돈하고 상관없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 시기를 지나봤으니까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회사 대표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 감각이 떨어지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떠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또 살기를 원했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60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직장에 나가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또 자기 바쁘고, 또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또 직장에 나가고, 또 일요일 날 되면 뭐 친구들과 모여서 간단하게 여가를 즐긴다든지 또 술을 한잔 한다든지 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참 몸이 좋은 그런 시절에 그렇게 이제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 삶이 지금은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그런 삶이 끝나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때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퇴직을 하고 이제 좀 진짜 뭐 잠도 실컷 좀 자보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3개월을 한번 놀아보죠. 3개월만 놀면 지겨워서 놀 수도 없거니와 이제 인생이 무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서 일을 한번 찾아보면 내 인생의 삶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말고 바다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물론 이제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 방송을 40, 50대가 보고 계신다면 40, 50대에 내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 내 평생을 몸바쳐서 일하는 이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어디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름대로 시간 날 때마다 준비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내가 이 앞전에 올린 영상도 보시면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바닷가에 배를 빌려주는 그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순위가 밀려나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놀고 있는 어선을 임차를 해서 이렇게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성향과 좀 맞아야 됩니다. 나는 평소에 바다를 참 좋아하고 또 물을 좀 겁을 내지 않고 사시사칠 바뀌는 이런 어떤 패턴의 바다를 나는 괜찮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노후의 삶을 바다 근처에서 바다와 함께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드신 분들은 이렇게 와도 되겠죠. 이제 제가 저 케이스인 셈인데, 저는 뭐 평생을 뭐 직장을 좀 다니다가 내 개인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 개인 사업도 이게 뭐 내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시스템 에어컨 박사 TV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지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들은 얽히고 설켜 있어 가지고요,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 영상에다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사장 와서 뭐 설계 내고 그 다음에 견적 넣고 그리고 오다 따지면 설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남에 의해서 내가 이제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남에 의해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좀 주관을 하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모든 게 다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타인에 의해서 간섭받고 타인에 의해서 내 삶이 그리 이끌어져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임업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실 거고, 저만큼 이제 어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는 분도 계실 건데, 자, 이제 농사에 대해서 제가 짧은 기간 겪었던 이런 일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동네는 어업과 농업을 주로 하는 동네인데요. 우리 동네에 세 사람이 굉장히 서울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기농을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래되신 분 한 7년 되었고요. 뭐 5년, 뭐 4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자, 이분은 아무것도 돈을 들이지 않았어요. 또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거만 집을 무상으로 관리해주고 임대를 받아서 좀 고쳐 쓰는 그런 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고 있는 땅, 그 땅을 이제 임대를 받아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 많습니다. 농사 부분으로 보면 첫째는 마늘의 남해의 흑마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마늘 자체가 뭐 검은 마늘은 아니고 마늘을 가져가서 가공을 할 때 흑마늘을 만들어내는데 남해 마늘 유명하지요. 두 번째, 남해 시금치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해 단호박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외에도 뭐 한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멸치, 죽방멸치 해가지고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일단 농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요, 논마늘이 있고 밤마늘이 있는데, 논마늘은 쉽게 말하면 벼를 심고 벼를 다 비내고 나면 바로 마늘을 심어서 그 마늘이 다 자라고 나면 다시 모를 심고, 그러니까 1년에 마늘과 벼를 이모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밭 시금치가 논 시금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늘을 심을지 시금치를 심을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호박은 뭐 논에 심는 분들은 잘 안 계시고요. 산비탈 이런데 조금 이제 농사를 이렇게 소출을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쪽에다 단호박을 하는데, 단호박이 굉장히 좀 소출이 좋아요. 그리고 소득이 좋습니다. 근데 단호박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처음부터 된 건 아니고 일본에서 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해 단호박이 품과 적당한 수분이 이렇게 수분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인터넷에 판매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는 농협에 위판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 마늘도 마찬가지로 위판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동네에 어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이제 뭐 생선이나 이런 게 좀 먹고 싶으면 따라 나가서 잠시 조금 도와주고, 또 생선 이런 게 올라올 때 좀 갖다 먹고, 또 낚시 조금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업은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 이것도 실제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노동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업도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하는 이제 일이긴 한데 재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 결코 건강한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 쓰는 것보다도 적당하게 힘을 쓰면서 좀 이제 생각은 많이 좀 줄이면서 뭐 저녁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또 이제 막 반복된 일이지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씩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늦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마늘을 심고 그 다음에 마늘이 어느 정도 다리 이제 크고 나면 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영양제를 뿌리고 이렇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고, 어업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하루와 다르게 오늘은 이 고기가 나왔다가 내일은 저 고기가 나왔다가 오늘은 바람이 불었다가 내일은 잠잠했다가 하루하루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정착하면 굉장히 삶의 활력소도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의 경우에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농촌에 내려와서 사는 거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둘이서 오손도손 살면 이 인생 후반기에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도회지에서 살면 도회지에서 사는 나름대로의 또 재미가 있을 거고, 그렇지만 총회 와서 살면은요 굉장히 좀 인생의 삶 자체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느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럴까요? 평생 반려자 동반자로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먼저 촌으로 가자는 분이 좀 더 희생을 하고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가뜩이나 이제 뭐 아내분도 이렇게 바다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지는 경치를 좋아하고 하면은요 더 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평생을 혼신을 다해서 직장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다면 지금은 일과 자연과 이런 걸 한 반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보면 참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업을 하더라 그래도 자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어서 마늘도 자기가 먹을 만큼 제가 한번 욕심을 좀 내어 심어가지고 혼이 났는데요. 고추를 그러니까 청양고추하고 일반 고추를 갖다가 15포기씩 심었거든요.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풋고추를 청양고추 그러니까 찍어 먹는 고추 풋고추로 찍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맛이 있는 고추를 딱 3포기만 심을 겁니다. 3포기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딱 철에 여름에 풋고추에다가 그 다음에 상추에다가 그 다음에 호박에다가 쌈을 싸서 강된장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추 농사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한 2, 30포기만 심으면 충분하게 김장을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늘도 좀 심고 쑥갓도 좀 심고 상추도 좀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해 쪽이 그 전라도 쪽에서 유명한 그 갓 있지 않습니까? 갓 그것도 좀 심어 놓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 비료도 필요 없고 굉장히 잘 커요. 그것도 해가지고 김치 좀 담아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양념파,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파 이런 거 몇 나무씩만 심으면 돼. 몇 뿌리만 심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디든지 가면 각 지역에 전에 가면 종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쭉 구경을 해보면 그 철에 딱 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오면서 그 종묘사 이제 대표님께 좀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요즘은 이제 포트라 해가지고 지금 포트에다 심어가지고 일정하게 크기가 요 정도 크면은 지금 심으면 좋습니다 하고 가져와서 심으면 잘 커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비료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비도 마을에 좀 나오는데 그 뭐 한 바퀴 정도 이런 거 얻어가지고 조금 뿌리면 돼요. 그리고 또 얻으면 또 그분 그냥 있을지 모르니까 낙지라도 잡으면 낙지 한두 마리씩 이렇게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뭐 문어 같은 거 잡으면 우리 먹으려고 다리 떨어진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한두 마리 드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좀 느슨하게 사는 것도 이제 다시 오지 못할 인생의 하나의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돈으로 가면 제가 이제 생활을 한번 해보니까요. 생활비가 도시에 비해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부분 이제 텃밭에서 올라오는 것과 그다음에 생선 혹시 이제 고기 종류나 기타 뭐 이제 이런 종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뭐 소를 키워서 직접 잡아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좀 사서 먹으면 되는데 그 외에 푸성기 종류는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만 잘하면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리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촌에 사시는 분들이 촌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전기료 지원, 의료보험 지원, 각종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나머지 제2 인생을 이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로는 지병이 좀 심하게 있는 분들은 내려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당뇨가 좀 심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차라리 도시가 낫습니다. 급할 때 당뇨나 그 다음에 뭐 고혈압이 좀 심해서 한 번씩 쓰러진다든지 지병이 좀 심해서 항상 약을 많이 먹고 하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병원이 가까워 있는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뭐 요즘 촌이라도 여러 가지가 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형 종합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119도 전화하면 금방 오고 이래서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 방송에 일어나는 각종 그 마을에 일어나는 재반 사항을 항상 저녁 시간이 되면 마을에서 그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줘요. 내일은 뭐 단호박 할 때는 단호박 언제 하고 또 뭐 언제 하고 이런 걸 다 프로그램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 방송이 내가 없을 때도 녹음이 돼요. 이제 마을 방송이 녹음이 되어서 내가 없을 때 오면은 불이 바짝바짝하고 있으면 그거 눌리면 방송했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플레이가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생각을 나는 여기에 그냥 항상 캠핑을 왔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꽉 짜인 생활을 도예지 사는 방법대로 살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해가 지면 해가 지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면은 나머지 인생 후반기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형편이 되어야 돼요. 빚을 많이 지고 내려가면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촌에서 웬만하게 일해가지고 큰 빚 갚기 쉽지 않습니다. 생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빚을 갚을 거라고 이제 어업을 한다든지 농업을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 정도 이제 퇴직이 되었거나 아니면 퇴직이 임박했었던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면 우리의 촌에도 희망도 있고 또 우리의 농촌이나 어촌에도 충분하게 재미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나름대로 손기술이 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다르게 뭐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쉽게 섭외가 되어서 수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촌에는 참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일주일 정도 걸려야 그때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다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외 부분들은 제가 공부를 다 마련해서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뭐 창고도 지어보고 문짝도 뜯어서 다시 만들어보고 페인트 칠도 해보고 전부 다 내가 다 했습니다. 실리콘을 쏴보고 장판도 깔아보고 뭐 도배도 해보고 전부 다 내가 했거든요. 손재주가 좀 있으시면 또 그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우리가 도회지에서 살면서 과연 평상을 하나 만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평상을 내가 만들려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렇게 치수를 재봤는데 그게 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나무들이 없어요. 나무는 전부 다그 시골에 있는 나무들 다 주워가지고 했거든요. 평상을 만드는데 장판만 위에 깔고 그 나머지는 다 있던 걸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치수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있는 거 뚱뚱거리고 못 받고 피스 받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리저리 잘 만들었어요. 좋게 내 몸에 맞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냥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보고 다는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만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또 문제가 있긴 해요. 술 친구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사 짓고 그다음에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까지 부어라 마시라고 할 술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삶에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좀 줄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부부끼리 둘이서 이제 그냥 대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크게 좀 뭐 떠더라도 뭐 노래 좀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불러도 남들이 크게 뭐 뭐라 하는 거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이 우리 나머지 인생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처음부터 농촌이나 어촌에서 계속 살았다면 도시에 대한 환상이 계속 남아서 내가 내 인생을 도시에서 살아볼 건데 이 생각이 들 건데 우리가 도시에서 많은 시간 살아봤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살아보고 또 애로사항이 뭔고 그 다음에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는 뭔지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면 이렇게 이제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자연과 보삼아서 산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일단 내려갈 때는 많은 돈 필요 없고요. 빚만 없으면 됩니다. 없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는 실제로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써먹지는 못합니다. 많이 써먹지는 못하고 다는 이제 동네 분들이 좀 그런 부분 쪽으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 내가 도시에서 배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저같이 이제 뭐 에어컨 기술자라면 혹시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전구 담화가 나왔을 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는 이제 내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살면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니고요. 풍요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연세가 50대가 넘고 60대가 되어서 퇴직이 임박하신 분들은 제2의 삶을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계획을 하시고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들을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충분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는 삶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머지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삶은 이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재미나고 좀 더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정년 퇴직을 하셨던 분들, 자, 이런 분들께서 제2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바다와 좀 이렇게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지금 겪어왔던 이런 부분들을 과감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영하의 날씨입니다, 여기는. 우리 사무실은, 사무실이 아닌 영하 1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빨리 지금 난방기를 켜야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토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